2022년 시즌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F1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만큼 개막전 또한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새로운 규정 변화가 약속한 대로 드라이버들은 확실히 더 가볍게 레이싱을 할 수 있었고 팀 순위도 확 바뀌었습니다. 지난 2년간 미드필드에서 머물러야 했던 페라리가 드디어 레이스 우승과 함께 P1, P2로 기분 좋게 개막전을 마쳤습니다. 새로운 규정 변화로 인해 페라리가 드디어 다시 탑팀이 된 것 같습니다. 예선부터 레이스까지 페라리의 르클레어는 압도적인 페이스를 보였고 레이스 후반에 나온 세이프티카와 베르스타펜의 엔진 문제를 이용해 사인스 또한 P2로 올라가면서 페라리가 거의 3년 만에 레이스 우승을 다시 했습니다. 만약에 페라리가 개막전처럼 계속해서 안정적인 레이스를 펼친다면 컨스트럭터스 챔피언십을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드라이버스 챔피언십은 사인스, 르클레어, 베르스타펜 사이에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이 드디어 페라리 팬들이 기다리던 운명의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시즌 포인트조차 따지 못했던 하스는 바레인에서 5위를 차지하면서 작년의 고생의 성과를 드디어 거두었습니다. 니키타 마제핀의 대체자인 케빈 마그누센은 테스팅의 절반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선 때는 7위, 최종 레이스에서는 5위를 차지하면서 하스를 미드필드 중에서 탑으로 세워놨습니다. 같은 팀인 믹 슈마커는 최종 순위 11위에 그쳤지만 작년에는 꼴찌였던 하스에게는 이번 경기는 우승과는 다름이 없는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테스팅 내내 페라리의 엔진이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개막전 때 단지 좋아진 것이 아닌 가장 좋은 엔진으로 보였습니다. 예선 때 Q3를 통과한 10명 중 4명이 페라리 엔진을 소유했고 레이스에서도 페라리 엔진을 소유한 선수 6명 중 5명이 탑10 안에 들면서 페라리뿐만 아니라 페라리 파트너 팀들도 강해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 벤츠 엔진을 소유한 팀들은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지금으로는 혼다에서 레드불로 개명된 레드불 엔진만이 페라리를 상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진 개발이 지난 3월 초에 금지됐으며 현재 사용하는 엔진을 2025년 시즌까지 사용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3년간 레드불 벤츠가 아닌 레드불 페라리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벤츠 엔진 소속 팀들인 아스톤 마틴, 맥라렌, 그리고 윌리엄스에게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맥라렌 같은 경우에는 작년 팀 순위 4위를 기록했지만 개막전에서는 백마커와 다를 바가 없는 역할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레드불은 테스팅 내내 좋아 보였고 예선 Q2까지만 해도 레이스를 압도적으로 우승할 것으로 보였지만 Q3에서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어가 폴 포지션을 베르스타펜으로부터 뺏으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예선 때 3위였던 사인스도 베르스타펜과 약 0.005초 차이밖에 안 났다는 것을 보면 페라리가 생각보다 레드불과 가깝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요. 레이스에서도 베르스타펜이 결국 르클레어를 끝까지 잡지 못했습니다. 경기 초반과 핏스탑마다 둘이 가까워져 잠깐씩 베르스타펜이 추월할 것으로 보였지만 르클레어는 때마다 성공적으로 수비를 하며 DRS가 가능한 1초 차이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쉽게도 2위로 경기를 맞출 것 같았던 베르스타펜은 엔진 문제라는 비극이 찾아오면서 결국 레이스가 끝나기 3랩 전 DNF를 하게 됐습니다. 베르스타펜의 엔진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레드불 자매팀인 알파타우리의 가슬리의 엔진에서 불이 나면서 가슬리 또한 DNF하게 되면서 레드불 엔진이 장거리 주행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추정을 확정하듯이 레드불의 페레즈 또한 엔진 문제로 경기 마지막 랩에서 DNF를 하게 되면서 아쉬워 보이던 레드불의 개막전 레이스는 포인트 하나조차 못 따고 끝나게 됐습니다. 테스팅 내내 약해 보이던 벤츠를 보고 샌드배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팬들은 다 어디 갔죠? 예선 Q2부터 벤츠의 약한 페이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선에서 5위와 9위에 그치면서 벤츠가 정말로 페라리와 레드불보다 훨씬 뒤쳐졌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심지어 9위라는 러셀보다 작년 하위 팀들이었던 알파로메오와 하스가 예선 때 더 빨랐다는 점이 정말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벤츠의 느린 페이스가 결국 포뮬러1이 도입한 예산 제한 제도와 윈드 터널 제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경기에서는 벤츠는 페라리와 레드불에 비해 랩당 거의 1초 차이가 났고 결국 운 좋게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벤츠를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됩니다. 벤츠는 아직까지도 차량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차량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다음 경기는 아니어도 시즌 중반부터 벤츠가 또다시 레드불과 페라리와 함께 경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페라리가 드디어
포뮬러 1을 다시 장악하러 돌아왔습니다. 르클레어와 사인츠가 P1, P2를 가져왔고 불행했던 레드불로부터 운이 좋았던 벤츠가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더욱 강해진 페라리 엔진 덕분에 5위와 6위는 하스의 마그누슨과 알파로메오의 보타스가 차지했으며 7위와 8위는 알핀의 오콘과 알파타우리의 스노다가 차지했습니다. 스노다 같은 경우에는 16위에 그쳤던 아쉬운 예선을 뒤로하고 포인트를 취득한 만큼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9위는 알핀의 알론소가 차지했으며 알핀에게는 기분 좋은 더블 포인트 피니쉬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10위 또한 새로운 루키인 조에게 가면서 알파로메오 또한 기분 좋은 더블 포인트를 취득했습니다. 믹 슈마커는 아쉽게도 11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경기 막판 게슬리의 세이프티카로 인해 다른 팀들은 타이어 교체를 했지만 슈마커는 타이어 교체 대신 10위를 유지하는 도박을 걸었지만 도박이 결국엔 성공하지 못하고 아쉽게도 1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를 12위부터 17위로 마친 팀들은 모두 벤츠 엔진을 갖고 있는 윌리엄스, 아스톤 마틴, 맥라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벤츠 엔진이 정말로 이번 시즌에서는 느리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DNF가 총 3명으로 레드불의 페레즈와 베르스타펜과 알파타우리의 게슬리입니다. 레드불도 벤츠와 같이 엔진 문제 해결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페라리와 레드불의 싸움으로 보이며 벤츠는 미드필드와 탑팀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놀랍게도 하스가 가장 강해 보이며 그 다음으론 두 알파 팀들이며 알핀 또한 미드필드 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벤츠 엔진을 소유한 팀들은 슬프지만 이번 팀에서는 거의 백마커와 다를 바가 없는 역할을 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맥라렌은 잘하면 미드필드의 뒤를 쫓아갈 정도로 보이지만 윌리엄스와 아스톤 마틴은 크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시즌이 개막전과 비슷하게 경기들이 펼쳐진다면 작년보다 더 흥미진진한 시즌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레인 그랑프리를 정리해봤습니다. 만약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